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실전 사주 해설 제13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사주 명식은 올해 29된 여자의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보게 되면 신민년생이고요. 월주는 갑오월, 정사일, 이민시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해 보면은 정화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죠. 자,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에 해당이 되면서 등촉화다라고 제가 일진사주 명리학 강의를 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일진사주 명리학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거는 또 했던 얘기 또 반복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그래도 반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를 알아야 사주를 분석할 수 있겠고, 사주를 분석할 수 있어야 대운을 분석할 수 있겠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할 수 없는지 이거를 분석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그런 내용이지만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겠고요. 중요한 거 제가 강조하지만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 빨리빨리 좀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잡다한 것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원칙적이고 작은 소중한 어떤 기본 개념들을 충실하게 반복 숙달하는 것이 가장 빨리 명리학을 정보까진 아니더라도 좀 그래도 웬만큼 볼 수 있는 좀 고급 경지까지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정화라고 하는 것 음화입니다.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음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보게 되면 화에 해당이 됩니다. 자, 병화라고 하는 것 양화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뭐 태양화라든가 하늘에 떠 있는 태양 이렇게 비유를 하지만은 정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을 때는 달이랑 별 같은 것에 해당이 되고요. 지상에 있을 때는 등촉화라고 해서 뭐 전기불이라든가 어떻게 돼요? 모닥불, 뭐 화롯불 같은 것 아니면은 좀 더 크게 놓고 봤을 때 제철소 같은 데서 큰 불덩어리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도 다 정화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화이기 때문에 병화와는 달리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스스로 빛과 열을 발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정화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발하거나 열을 발할 수는 없고요. 반드시 나를 생조해주는 어떤 연료 같은 것, 즉 모닥불은 장작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전기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기가 들어와야지만 불을 피울 수도 있고 열을 발할 수도 있겠죠. 우리 겨울에는 어떻게 됩니까? 차가 뜨거운 난로를 피게 되는데 온열기를 피게 되는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걸 쓸 수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추나 추동을 막론하고 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단 4월이라든가 5월 같이 화왕절에는 단 한 점 정도 있는 것이 좋고요. 뭐 화가 왕한테 목이 다시 너무 많게 되면 그거는 오히려 없느니만 못한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사주를 보게 되면 좀 그와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월지를 보게 되면 5월이라고 하는 데죠. 5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오행 중 양이 가장 왕성한 때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화가 어떻게 돼요? 5가 되면 5월이 이르면 화가 가장 왕하다. 그래서 병화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격이라 일간이 굉장히 왕해지게 되는 거고요. 정화는 음간이기 때문에 양의를 논하지 않고 그냥 정화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의 격으로는 그냥 걸록격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걸록격이 됐건 양의격이 됐건 정화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월령을 듣기 때문에 일간이 가장 왕한 그런 때에 해당이 되고요. 정화가 5월에 돼서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5월은 여름에 해당이 되죠. 또 특히 그 다음에 여름이라고 하는 5월은 매우 고온,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일간과 월령을 비교해 분석하시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태어나서 매우 왕하죠. 그러니까 일간이 왕하게 되면 반드시 관성으로서 왕한 일간을 억제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억부 용신법이라고 합니다. 왕한 일간은 억제해 줘야 되고요. 약한 일간은 즉 도와줘야 되는데 억제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관살로서 제하는 것이고요. 제한다고 해서 바로 뭐 피극해서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불을 피울 때도 너무
불이 세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불을 쓸 수가 없죠. 제가 가끔 장흥 쪽에 가면 숯가마 사우나라고 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 가끔 놀러 가는데 거 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돼지고기, 소고기, 가끔 생선 같은 것도 가져가가지고 그 숯불을 이렇게 끓여주게 되면 그 숯불에다가 고기를 이렇게 구워 먹죠. 근데 불이 너무 세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기가 익는 것이 아니라 겉은 타게 되고 속은 안 익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이 너무 세지 않게 적절하게 조절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바람구멍으로서 막는다거나 그때 제가 갔을 때는 거기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불이 너무 세니까 갑자기 거기다 물을 뿌리는 거여서 이거 물 뿌리면 이 불 꺼지지 않냐고 했더니 숯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 정도 뿌린다고 해서 금방 꺼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밑에서는 불이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불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봤더니 그렇게 물을 끼얹으니까 겉은 살짝 불이 죽지만 그 안에는 열기가 있기 때문에 너무 화가 너무 치열하지 않아서 뜨겁지 않으니까 거기다 고기를 구워도 적당하게 꿀 수 있겠죠. 물론 더 좋은 방법은 뭐 불구멍 바람이 들어간 것을 적절하게 조절을 하게 되면 불을 좀 낮출 수가 있겠죠. 근데 거기는 그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바람구멍이었기 때문에 계속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거기서 일하는 직원분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물을 살짝 뿌리면 된다. 그래서 새로운 노하우를 알았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 뜨겁게 되면 어떻게 돼요? 뜨겁게 되면 용도가 없게 되죠. 자,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도 너무 뜨거워져서 그걸 적절하게 그 온도를 낮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터져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정화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화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화를 억제시켜 주는 용도가 필요한데 그것은 관살이 되는 것이고요. 정화 입장에서는 수가 되겠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 수로서 억제시켜 줄 때 중요한 것은 개수가 아니라 임수가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일간에 가는 것이고 5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름, 가장 뜨거운 여름에 해당이 되면서 매우 고온 건조하다 하기 때문에 또 수가 있어서 뜨거운 기후를 이렇게 낮춰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수가 필요합니다. 물론 보강 화를 병화라든가 정화를 보강시켜주는 용도는 임수가 좋겠지만 기온을 낮추는 것은 뭐 개수가 좋겠죠. 그래서 지지로 자수라든가 이렇게 원격되어 있어 정화하고 원격되어 있으면서 개수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화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금으로써 수를 이렇게 생수해 주게 되면은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의 명식을 보게 되면 정화가 5월에 태어나서 지에서 사화를 보고 연지에서 미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사오미 남방을 완전히 구축한 그런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거는 지지로 완전히 불바다가 된 것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정화일간은 사시사철 추나추동을 막론하고 목이 있으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화국이 됐을 때는 그냥 한 점 정도 있으면 그나마 좀 낫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너무 화가 너무 치열하죠. 이런 경우는 굳이 목이 없어도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인목이 있겠고 그 다음에 간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목분 비회하는 거죠. 목분 비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사주가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 정화가 화가 너무 왕하니까 이거 종격이 될 수가 있겠죠. 종격 중에서도 전왕격이라고 하는 그런 사주. 그래서 이걸 염상격이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 이것이 염상격이 되겠느냐? 제가 봤을 때 염상격이 되기는 좀 힘들고요. 왜냐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비록 이 정임이 합해서 서로 탐합한다 하더라도 정화일간이 음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종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 예를 들어서 병화가 투출한다거나 했으면 좀 종하게 되는데 이게 신금 임수가 있게 되면 이건 종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요. 이거는 뭐 굳이 염상격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비록 이것이 염상격이 된다라고 하더라거든 이것은 파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임수도 있고요 신금도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화국을 짓지 않고 약간 역신이라고 하는 신금 재성과 임수 관성이 있기 때문에 종한다 하더라도 염상격 전원격이 된다 하더라도 이와 같으면 좀 파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 수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수가 기반되어 있고요. 수가 약하기 때문에 신금으로서 생조해 줘야 되는데 화국이 형성되니까 이 신금도 매우 열악한 그런 상황에 있겠죠. 대운을 놓고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문제는
이런 사주가 합이 많죠. 사오미 합도 되고요. 정임 합도 되니까 합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다 합이면 뭐라고 하냐? 지무 원달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다 합이면 다감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명리서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간이 이건 아주 왕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라든가 자기 고집이라든가 자존감 같은 것은 굉장히 센 편이지만 이렇게 합이 많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떤 뜻을 생각했을 때 그거를 끝까지 밀어붙이고자 하는 그런 특징은 없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것이 전환격, 염상격이 됐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에 내격, 제가 보는 내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나와 같은 무리들이 너무 많죠. 사화 있죠, 오화 있죠, 그 다음 미중정화 있죠, 그 다음에 인중병화, 화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놓고 봤을 때 명리서에 뭐라고 하냐면 남자라고 하는 것은 비겁중이라고 하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자매강강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비겁중중되거나 자매강강 됐을 때 뭘 조심해야 되냐면 결혼을 할 때 남자 같은 경우는 내 처가 될 사람이 혹시나 삼각관계에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봐야 되고요. 결혼을 하더라도 혹시나 바람을 피지 않나 이런 것도 보는 것이 좀 중요하고 여자 같은 경우는 되게 잘못하게 되면 유부남을 사랑한다거나 이러한 좀 안 좋은 일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다정, 다감, 다합이면 어떻게 되냐면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이런 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사람 좋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냥 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넘어가는 경향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좀 스스로가 좀 져야 되는데 일간이 이렇게 왕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냥 세상 살아가는 게 내가 일간이 왕하니까 자신만만하고 뭘 해도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좀 자신감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세상을 좀 약간 쉽게 생각하는 그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일을 판단하거나 살아갈 때 좀 더 자기 자신한테 좀 냉정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주 원국은 여기까지 분석을 하고요. 이 사람이 어떤 것이 문제고 어떤 것이 궁금한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사람이 궁금해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사업을 하는데 동업에 가는 것이에요. 동업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5대5에서 예를 들면 내가 1,000만 원, 이 사람이 1,000만 원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2,000만 원을 다 대고 나는 돈은 되지 않지만 나의 머리, 나의 지식, 나의 어떤 기술 같은 거를 대서 동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동업의 어떤 방법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지분을 나눌 때 나의 지분은 10에서 한 20 정도 지분을 갖고 상대방은 한 90에서 80%의 지분을 갖고서 이제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것이 잘 될 수 있느냐 내지는 나한테 어떤 재물운이 있느냐 이런 것이 좀 궁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과연 동업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동업을 하는 것이 나쁠까요? 여러분들 한번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 제가 아까 이 사주를 처음에 설명할 때 비겁중중 자매강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뭐냐면 나와 같은 무리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나와 같은 동기동창이 많은데 거기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 군비쟁제 내지는 군겁쟁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군비쟁제, 군겁쟁제가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와 같은 무리들이 재물을 놓고 같이 다투는 현상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공평하게 5대5로 나누자 이러한 공정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많이 갖겠다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요?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됩니까? 이득을 볼 수도 있겠지만 사주가 군비쟁제, 군겁쟁제 하게 되면 대부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주가 문제 합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합이 많다. 지금 현재 대운이 을미대운을 지나서 병신대운, 정유대운에 들어와 있죠. 병신대운 중에는 화가 왕에서 병화가 투출된
된다 하더라도 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신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 사하고 신하고 사신 합을 하게 되면은 금수가 다시 세력을 얻게 되니까 금이 좀 더 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성이 왕해지게 되는데 재성도 세력을 얻게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명식 자체가 화가 많기 때문에 재성이 왕해지게 되면 그것이 많아지는 만큼 금비증제, 궁겁증제하는 현상들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또 27부터 어떻게 돼요? 정유대운 들어와 있죠. 또 천간의 정화라고 하는 비견이 들어오고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또 저 사화하고 사유 합해서 또 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합이 많아지는 거예요. 정임이 합하고요. 사오미 합에 오미 합이죠. 근데 신이 들어왔을 때는 사신합, 그 다음에 유금이 왔을 때는 사유합, 이런 사람들이 좀 냉철해야 되는데 동업을 하게 되면 어떤 법률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계약서라든가 이런 걸로 이렇게 꼼꼼하게 좀 문서화 시켜 놓고 또 내지는 공증, 문서 공증이 됐건 뭐 금액 공증이 됐던 공증을 받아 넣어서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합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느 말로서 구도로서 그냥 다 약속하고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어떻게 돼요? 군비쟁제의 군겁전제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득을 보기보다는 실의를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늦어져. 법률적인 어떤 그런 것을 완벽하게 해놨다라고 하면 뭐 소송이 됐던 뭐가 됐던 이제 뭐 항의를라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구두로 해놨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뭐 항의할 수도 없겠고요. 나는 물론 내가 돈을 많이 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단은 자기가 돈을 많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노력이라든가 내가 뭐 어떤 전반적인 어떤 그 전반적인 틀을 내가 많이 움직이게 되죠. 쉬운 말로 몸빵 한다라고 하죠. 몸빵. 몸으로서 다 때우는 거예요. 몸빵. 전문 용어죠. 이것도. 몸빵 하게 되면 이제 노력 봉사 많이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분이 내가 적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벌은 돈은 저 사람이 갖는 거고요. 열심히 노력한 것에 비해서 나는 지분이 10% 내지는 20%까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의 소득은 적다. 즉 내가 비록 돈은 아니지만 노력 봉사한 것이 거의 이 사람이, 상대방이 같이 노력 봉사, 그러니까 같이 동업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어떤 기질이라든가 어떤 능력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지분을 많이 올려줘도 되는 것인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예요? 너의 어떤 노력 봉사를 내가 좀 날로 먹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서 상대방이 동업하자라고 하는 어떤 제의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하더라도 좀 더 상대방하고 타협을 해서 자기 지분 좀 노력 봉사하는 것을 조금 더 어떻게 돼 비중을 좀 쳐달라라고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이 좀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군비쟁제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어떻게 좀 냉철하게 좀 그 문서라든가 계약 관계를 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술대운 들어가게 되면 병신정유대운은 그래도 어떻게 돼요? 재성이 살아나기 때문에 뭐 군비쟁제가 됐던 뭐가 됐던 그래도 자기 재능을 좀 활용을 해서 돈을 좀 벌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하면, 무술대운 같은 경우는 정화일관이 상관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돼요? 상관이 많아지게 되면 내가 많이 노력하고 많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금밖에 없는데 매우 약하죠. 그러면 이때는 병신대운 때는 뭐 학창 시절이고 뭐 대학 나오고 있을 때니까, 물론 이렇게 병신대원 들어왔을 때 어렸을 때부터 알바 시작해서 어린 나이에 어떤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 있겠고, 지금 정유대운 벌써 29인데 그것도 여자가 동업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재성의 작용이 큰 것이죠. 물론 그러한 재능을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군비쟁제, 다합 이런 사람들은 좀 더 냉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실전사주 해설의 어떤 핵심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사주 동업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까요?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